1、2、3、4あと4日で僕誕生日だね。そうね、もうすぐ7歳だね。 7살 생일을 앞둔 카즈미는 그날도 혼자 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일까요? 아이는 버스 안에서 숙제를 하다 깜빡 잠들어 버렸고 기사 아저씨께서 깨워주신 덕분에 버스에서 겨우 내리죠. 학원을 제 시간에 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감에 잠긴 그때 카즈미의 눈에 あれ 아빠와 엄마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카즈미는 그날 밤 今日お昼ママと一緒に男の子といなかった？パパ、今日はずっと会社にいたぞ。 두 분을 낯선 곳에서 봤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부모님께서는 카즈미가 잘못 본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하고 곧바로 카즈미에게 そんなことよりもうすぐ7歳なのよ。本当に頑張らないと。 이제 7살이니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그날 밤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카즈미의 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이의 세포를 채취해가죠. 카즈미의 부모님은 어째서 낯선 아이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또 카즈미의 세포를 가져간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학교 체육시간 카즈미는 이번에도 뜀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뜀틀을 넘지 못했던 친구 쇼타가 가뿐하게 뜀틀을 넘는 것을 보고 なんか別人になったみたい。もう7歳だからな。君もすぐ飛べるようになるって。かずみくん。あ、飛べるようになるって。かずみ。そこおしゃべりしない。けど翔太くんが。それはね。園田さん 지금까지와는 반 분위기가 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죠. なんで翔太くんは僕の名前忘れちゃったの？ 카즈미는 뭔가 알고 있는 듯 보이는 소노다에게 체육관에서 하려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소노다는 だってじゃあヒント無理。かずみくん塾行くんでしょ。私こっちだから。じゃあね。 대답을 피하고 빠르게 자리에서 벗어나죠. 7歳になったら何かあるのかな？ 그날도 카즈미는 학원을 가기 위해 혼자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바쁘게 숙제를 하는데요. 僕やっちゃった。塾に遅れた。どこだ？ここ。 피곤했는지 깜빡 버스 안에서 잠들어 버렸고 그렇게 우연히 직장과 집에 있어야 할 엄마 아빠가 낯선 길을 걷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죠. パパ？ママ？ 카즈미는 아빠에게 사실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어째서인지 居眠りして終点まで行っちゃったんだから、きっと寝ぼけてたのよ。二度とそんなことは言うな。くだらない。 의문을 품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날 밤 では結果は4日後に。 낯선 남자가 아이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게 돕죠. 다음 날 카즈미는 소노다에게 자신이 본 이상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노다는 知らないこと一緒じゃなかった？なんで知ってるの？かずみくん、もうすぐ誕生日でしょ？明日だけど。私この間7歳になったから知ってるんだけど、あの辺に長い塀に囲まれた建物があって。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둘 털어놓는데요. 그런데 그때 気をつけてって言ってるでしょ。 선생님이 다가와 소노다를 압박하고 소노다는 あ、私今日ピアノがあるから帰ります。かずみくんまたね。もしまた会えたら。 마치 다음 날이면 카즈미를 못 만날 것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소노다의 말이 아무래도 신경 쓰인 카즈미는 그날 오후 학원을 가는 척하며 다시 한번 종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소노다가 이야기한 긴 담에 둘러싸인 건물을 찾아보는데요. 그렇게 낯선 길목으로 들어가다 何やってんだ。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처음 보는 한 남자와 마주치고 かずみくん何したの？今日なんか服違うね。何？ 곧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아이를 만납니다. 俺とそっくりだから話してみたくって。俺、下平和美。僕も下平和美。同じだな、俺たち。
同じだね僕たち。世界には自分そっくりな人間が3人いるっていうし、お前がその一人かもな。風見くん頭いいね。俺もうククもできるぜ。 아이는 놀랍게도 카즈미와 이름도 생김새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능력치가 뛰어나다는 부분이랄까요? 카즈미는 낯선 카즈미에게 本当に頑張らないと。 엄마의 잔소리가 늘었다고 투정 부리는데요. 낯선 카즈미는 카즈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俺親と暮らしたことがないから、生まれてからずっと施設で父さんと母さんに会えるのも1ヶ月に1回だけ。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곳 시설에서 지냈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살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明日特別に会えるんだ。俺誕生日なんだ。明日それも僕と一緒。 카즈미는 낯선 카즈미와 만나며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いよいよ明日か。明日が最後かもしれないなんて。 잠든 척하며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엿들어보죠.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자던 엄마 아빠는 약속대로 시간을 빼 카즈미와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하는데요. 부모님은 카즈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불안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うち見えるかな。うち見えるかな。 이상한 기운을 느낀 카즈미가 곧 부모님께 今日何があるの。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조르자 ねえ何が最後なの。ちょっと落ち着きなさい。僕どうなるの。静かにしなさい。 자신들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면서 今日で最後かもしれないから楽しく過ごしたかったのに。 아이에게 역으로 화냅니다. 그런데 그때 はい、もしもし。わかりました。 아빠의 전화가 울리고 카즈미는 저 먼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낯선 카즈미를 발견하죠. かずみくんだ。実はね、あの子もパパとママの子供なの。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국가는 我が国の未来のためには優秀な子供が必要。 같은 부모 아래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 生まれてすぐの子供の細胞から細胞核を抜き取り培養し、クローン人間を作り出すことで2人の同じ人間を誕生させている。 갓 태어난 아이의 세포를 이용해 똑같은 아이를 만든 뒤 한 명은 가정에 보내고 또 다른 한 명은 시설에서 키우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우등교육촉진법이라는 법률 아래 7歳になった時点で2人のうちより優秀に育った方だけを育てることになっている。 아이가 7살이 되면 둘 중 누가 더 우수한지 데이터를 통해 면밀히 파악, 효율성을 위해 보다 우수한 단 한 명만을 키우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嫌だよ僕。何それ。仕方ないでしょ。7歳になったんだから。 두 아이는 어른들의 설명을 들으며 친구라고 생각한 상대가 실은 경쟁자였음을 재빠르게 인식. ではどちらが選ばれたか結果をお伝えします。 부디 내가 저 아이보다 더 우수하기를 기도하는데요. 下平和美 H および下平和美 R 生後2555日目の臨床検体検査 DNA 型脳波現在の学力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並びに18領域検査係数 2.8 に基づく21900日目までの1825日ごとの身長率による公正な審査の結果、下平康之恵子の子は下平和美 H とする。 국가는 가정에서 자란 카즈미가 아닌 시설에서 자란 카즈미가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 그렇게 시설에서 자란 카즈미는 君とは7年間暮らしてきた。その結果我が国は君が成長に失敗したと判断したようだ。あなたと私たちの関係は今終わりました。今日からは3人で暮らしていこう。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반면 なんでだよ。もう決まったことなんだ。ママ平気なの。もちろん。だってもうママじゃないから。 실패 도장이 찍힌 카즈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 가정도 시설도 아닌 정체불명의 장소로 보내집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렇듯 끌려가는 카즈미를 바라보며 산뜻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두 사람 또한 思い出すな。本当ね。あ、
パパとママも施設出身で7歳の時にね 시설에서 자랐다고. 그런 만큼 가정에서 자란 카즈미보다 시설에서 자란 카즈미에게 더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이죠. 다행히 모든 일은 꿈이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카즈미는 빠르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 버스에서 내려 갈아탈 버스를 찾는데요. 그때 どこだここ。 카즈미의 곁을 낯설지 않은 버스가 지나가죠. 혹시 칠세곳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까요? 저는 작년 요맘때쯤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야 요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때만 해도 칠세곳이라는 말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현상도 아닌데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드는 걸 망설였네요. 그런데 며칠 전 코미디언 이수지님께서 대치동 학원가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을 올리신 데다 KBS 추정 60분에서 칠세고시 현장을 밀착 취재한 것을 발견, 지금 요 작품을 소개하는 건 시의적절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제법 오래전에 요 작품을 처음 봤는데요. 그땐 이제 겨우 7살인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일본은 7살도 고생이네 라고 가볍게 여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요 작품을 다시 보니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영상 마지막 장면, 정이 든 아이보다 더 우수한 아이에게 웃어주는 부모님,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배경을 보며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소름 끼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추정 60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은 한국이 그러하지만 드라마를 통해 보셨듯 과거에는 일본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7살이 되면은 2013년에 방영된 작품인데요. 일본 작품 중 2010년 초반 무렵 영화나 드라마를 살펴보면 7살이 되면과 비슷한, 그러니까 학력주의와 사회계급을 다룬 드라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은 바로 2011년 NHK에서 방영한 드라마 하류의 연애예요. 내용을 가볍게 소개해드리자면 작품 속 주인공은 약 20년 전 똘똘한 딸에게는 상향 결혼을, カナもしっかり勉強するのよ。いい学校へ入らなきゃつまんない男と結婚することになるのよ。そしてつまんない人生を送るのよ。 똘똘한 아들에게는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あなたのお父さんは早稲田の理工学部だし、おじいちゃんなんて国立大学を出たお医者さんだったのよ。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딸은 원하던 스펙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불행한 생활을 이어가고 아들은 지나친 공부에 지쳐 20대에 들어서는 모든 학업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는 현실을 맞게 되죠. 과연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풀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빨리 잃지 않을까. 10년 전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 단지 우연일까요? 퍼스널리즈 포리티컬. 요건 최근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미카미 선생님 속 대사입니다. 작품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힘있게 끌고 가죠. 個人が抱える生きづらさは個人で何とかしろってなりがちだけど、実は社会的な問題、政治が解決すべき問題だって意味なんだよね。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업태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기인 시대예요. 예전에는 고등 위주로 입시 전략을 짰다면 점점 내려와서 초등 대상으로도 하는 그런 기업들도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학원도 일종의 사업인 거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규 고객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교육을 하는 늘 부동의 1위는 불안해서거든요. 요즘에 스카이 나와도 취업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목도한 부모님은 또 거기에서 또 불안감이 큰 거죠. 의사를 예전처럼 어머니들이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의 개념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IMF 시기에 자신의 학령기를 보냈던 학부모 세대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내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사람이 도태될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결국은 사회의 하수구다.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결국은 가장 정확하게 그 사회의 병폐를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고 영향을 받는 존재들은 어린아이들이다. 어떻게 보면 힘없는 아이들은 사회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견지를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피레였습니다.